강변북은 어디야? 강변북으로 해서 쓴 건가? 어디? 제 지리를 좀 많이 몰라가지고. 아니 강경도 진짜 썼냐? 조용히 해. 저 강승구 살아요. 와. 진짜 올해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재밌는 개그였어. 꺼져. 당연히 대입하셔야 되고. 대입 3 나오나? 네. 됐어요. 야, 허분 나왔을 때는 허분의 성질 나왔을 때는 어쨌든 니네가 뭐를 구해야 된다고 그 허분을 갖는 2차식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 2차식을 줄 수도 있고 알겠어? 그 2차식에 당연히 뭐를 한다? 대입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켤레도 물어보기 때문에 켤레도 대입을 한다야. 그리고 이 2차식은 항상 어디다 써먹는다고? 차수 내리기에 써먹고 또 어디다 써먹는다고? 항 두 개를 하나로 바꿀 때도 써먹는다고. 알겠어?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발 멍 때리지 말고 이 새끼야. 너무 많이 때려서. 그 다음 뭘 곱하고 싶어? x 더하기 1을. 그래서 x 상승 더하기 1은요 x 상승은 마이너스 1에 근이 되며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 상승이 마1 고로 6승이 1 고로 6개가 반복이 되며 거듭제곱의 연속 6개의 합은 0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또 뭐요?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이기 때문에 근각의 수와의 관계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바꿀 때 사용하고 얘는 역수 관계를 바꿔줄 때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최대한 구하라고 하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든 뭐 하든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8번에 1번 했고요. 8번에 2번은 뭐 한다고요? 여기 이 2차식 가지고 항의 개수 2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잖아. 됐어? 마찬가지 항의 개수 2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잖아. 그리고 났더니 약분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 오메가 123승 6개 반복 3의 배수 짝수는 아닌 오메가 3승이랑 같고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니네 그리고 오메가 했을 때 x 상승이 1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다. 반드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고
2차 방정식의 근 2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네가 구하라고 하는 걸 보세요. 마 1, 오메가 분의 3 오메가 제곱분의 9. 야, 역수 불편하다고. 역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바꾸라고. 오메가 분의 1이 9분의 오메가 바야. 됐어? 오메가 제곱분의 1은 81분의 오메가 바 제곱이라고. 됐니? 통분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항 두 개를 하나로 바꾼다 혹은 차수 내리기를 쓴다.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든 두 개를 한 방에 마이너스 9로 내려주든. 알겠어? 어쨌든 간단하게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거는 항상 2차식에 넣어서 식 만들고 근각의수와의 관계 쓰고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된다니까. 진짜 어려울 거 1도 없잖아. 왜 못하는 거야 대체? 신기해 죽겠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 주나? 아니요. 뭐야 됐어? 네? 뭐야? 너 현준이야? 아니요. 어렵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현래 합이 1이고 곱이 1이래. 그럼 당연히 뭐야 또 합이 1이고 곱이 1인 뭐를 세울 줄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됐어? 이거의 두 근이야. 지바가. 여기 곱은 써있구나. 합곱은 여기 써있고요. 됐어요? 뭐 곱하고 싶어야 돼요? x 더하기 1 3승 더하기 1이 0이고 3승이 마일이고 6승이 1입니다. 됐어? 지3승, 지바3승 전부 다 마일이고 지6승, 지바6승 1이고 6개 반복, 6개 합은 0이다. 알겠어? 뭐 구하래? 지5승분의 지바 지4승분의 지바 제곱 지3승분의 여기 달아 지바 3승 지제곱분의 지바 4승 지분의 지바 5승. 야, 역수 불편하다니까? 역수 바꾸라고. 뭐 이용하면 된다고? 꼭 이용하면 된다고. 지분의 1이 뭐라고? 지 바라니까. 지 5승분의 1이 뭐라고? 지바 5승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지바 6승 얼마야? 1이요. 1만 5번 더하라고. 알겠어? 제발.
역수 까는 것 좀 제발. 현준아! 틀려와라. 맞을 거야, 틀릴 거야? 맞아요. 맞아야 돼. 좀 맞아요. 맨날 때리시잖아요. 내가?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 자, 또 나왔다. 오메가 상승은 1, 오메가 반응도 1, 세개 반복, 세개 합 0. 오메가 더, 이거 인수분해부터 해서 써드릴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 오메가 반. 됐어? 오메가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쓸게. 기억부터 1 더하기 오메가의 10승 1 더하기 오메가 항의 개수 줄이라고. 항의 개수 2개인 것보다 하나인 게 편하잖아. 10승이면 20승 되고 3승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면 그냥 오메가 제곱입니다. 니은 개수 줄여주라고. 마찬가지 오메가 바도 한 개수 줄여주라고. 2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잖아. 됐어? 약분되면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n승이면 3승의 n승이다. 아까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고요.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되죠.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요겁니다. 뿔마이기 반복입니다. 마찬가지 4n승이면 4승의 n승이에요.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되고요. 한 줄여주면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고 오메가 8승이고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입니다. 됐어? 됐어?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고 4 들어가면 3개 반복 3개 반복이니까 이렇게 3개가 반복이 되겠죠. 됐어. 다시 얘기하면 3의 배수가 아닐 때 성립하고 3의 배수일 때만 성립하지 않는다.
52야. 3의 배수 몇 개? 16개. 얘가 16개, 얘가 17개, 얘가 17개. 됐어? 성립하는 게 몇 개라고? 50개에서 16개 빼든가 2개 그냥 더해 주든가. 됐어요? 직립한적으로도 기억있는 리을로도 잘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제발. 됐어? 그 다음 3차 방정식 근각의수와의 관계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써먹을 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아마 중간고사 때 이미 나왔을 선물도 꽤 있고요. 삼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 세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2개 곱의 합이 a분의 c 3개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대로 구해 전개해. 미친놈이라 그랬다. 뭐하라 그랬어요? 미지수 개수 줄이기부터 한다. 됐어? 그리고 원래 중간고사 때였으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했어? 3을 x라고 생각하고 전개해가지고 곱셈공식 이용하는 문제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다고? 요 주어진 식에 얼마를 대입한 3을 대입한 함수값으로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고. 됐어? 됐냐? 거 니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래프나 도형의 활용이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A, O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의 값 자, AB의 길이 어떻게 찾아요? AB의 길이 교점 어떻게 찾는다? 당연히 얘랑 뭐에서 찾는다? 연립해서 찾는다. 그리고 제발 요 두 점 사이의 요 길이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뭐다? 황찬? 베타 빼기 알파에 절대값 붙이는 거 제발 잊지 말아라. 좌표를 길이화시킬 때는 반드시 대소관계가 명확한 경우엔 절대값 안 써도 되죠. 대소관계가 명확한 경우엔 안 써도 되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뭐 하시면 된다고? 한쪽에서 한쪽 빼서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 부등식 할 때도 마찬가지야. 대소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땐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니? 합제곱에서 몇 배 곱을 뺀다? 4배 곱을 뺀다. 거기에 뿔과 루트가 붙는데 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만? 플러스만. 됐어? 차의 제곱은 합제곱 마이너스 4배 곱이다. 저렇게 딴 생각하면 하나씩 뛰어가요. 말이라고. 딴 생각 안 해. 오.
K 구하니? (2분의 1에) 밑변 높이 얼마? 높이도 원래 절대값 K 있어야 된다. 근데 양수 K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K로 할게요. 됐어? 됐어요. 양수 K란 말 없으면 절대값 있어야 돼. 넓이가 얼마? 15. 양변 제곱. 야, 3차 방정식 어차피 인수정리 쓸 거니까 15제곱 5제곱 곱하기 9하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냥 혹시까지 써봐. 그 다음 연방. 자, 마찬가지 연립방정식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나오는 유형 많지도 않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니네들이 사랑하는 도형이나 활용 문제는 조금 거슬릴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마찬가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연립방정식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일 기본 1, 2차 연립방정식 그냥 점수 주는 문제 보통 한 문제 줄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2차 연립방정식을 한 문제 줄 건데 대부분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마찬가지 점수 주는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2차 연립방정식을 줄 거고 정말 가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나 대칭식 정도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은 그쪽에서 점수 주는 문제 두 문제가 보통 나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거는 뭐가 된다고? 공통해가 있는 연립방정식이나 활용 문제. 알겠죠? 그거 아닌 이상은 딱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연립방정식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몇 차랑 몇 차라고? 1차랑 2차라고. 1차,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다. 대입한다. 2차식을 푼다. 해가 두 쌍 나오면 x값도 두 쌍 따라 붙고 해가 한 쌍 나오면 한 쌍이죠. 알겠어? 근데 얘가 뭐를 갖는다고?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그지? 다시 얘기하면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알겠어? 됐어? 15번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연방은 뭐 딱히 어려운 문제 없어요. 몇 차, 몇 차? 2차, 2차. 위에 거 인수분해 된다. 몇 차씩? 1차씩 두 개를 얻어낼 수 있고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몇 번 푼다고? 두 번 푼다고. 알겠어? 그러면 해가 몇 쌍?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최대 몇 쌍까지 나온다고? 4쌍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해 합이 될 수 있네 없네, 곱이 될 수 있네 없네, 합의 최대값 최소값, 곱의 최대값 최소값 이딴 거를 보통 많이 물어보죠. 알겠니?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정리만 해라.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에는 항상 뭘 한다? 2차식이 통째로 다 날아가는 경우에
2차식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들죠. 그리고 이 1차식을 다시 대입해서 근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1차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2차식이 소거되지 않으면 그때는 보통 어디를 소거한다? 상수항 소거를 한다. 상수항 소거를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어떤 하나의 다른 2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알겠어? 됐어? 이거 인수분해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16번 뭐다? 무슨 식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무슨 식? 이런 거 무슨 식이라고? 대칭식. x랑 y랑 바꿔 넣어도 같은 식.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합과 곱을 놓고 2차 방정식을 세워주신 후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나오면 얘네 둘이 각각 x, y, y, x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 됐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UV가 두 쌍이 나오면 해는 총 4쌍이 나오는 거고. 됐어?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UV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변변을 빼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됐어? 그래서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판별식 B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최소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풀어주시면 되겠고. 됐어? 적어도 한 쌍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 공통해가 있는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서현준? 서현준 네. 연립방정식 두 세트 주고 공통해가 있다 어떻게 푼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미질 수 없는 느낌. 믿을 수 없는 애끼리 이정계수 없는 애끼리 미지수는 다 있어요. 미정계수. 이정계수 없는 애들끼리 연립한다. 해를 구해서 대입한다. 알겠어? 어차피 공통해가 있다는 얘기는 저 4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고 확정되어 있는 2개의 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신 후에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요. 알겠어? 18번 도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꼭 제발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야, 누가 그래도 뭐 하고 싶어? 이거 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사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네가 여기서 할 게 뭐야? 현준아. 전 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빠른 인정. 뭐 해야 돼? 연주. 뭐 해야 돼? 뭐 쓸 거예요? 뭐 쓴다고요? 닮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닮음 쓸 때 헷갈리지 니네. 순서 헷갈리지 안 헷갈려? 안 헷갈리면 좋긴 한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제발 크게 쓰시고요. 야 어쨌든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무슨 닮음? AA 닮음이잖아. 그럼 그 AA를 제발 표시를 하세요. 뭐라고? A, B, D랑 순서가 중요하잖아. 순서 니네 맨날 헷갈리잖아. 현준아, A의 값이 지금 요걸로 표시했고 B의 값을 점으로 표시했잖아. 표시하는데 이거 그냥 밑에다 그려. 누가 뭐라 안 해. 요 값이랑 같은 게 어디야? C지 C. 요 값이랑 같은 게 B. 나머지 하나가 A잖아. 됐어? 됐어 안 됐어? 대응 관계를 니네가 되게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값을 표시해서 쓰라고 제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 거잖아.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원! 알았어 몰랐어. 미안해 민경아. 대부분 치고. 김한결. 그 다음 마찬가지야. 대응관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AB의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일단 Y를 볼게요. BD는 8입니다. AB는 Y예요. AD는 6이고요. AC는 X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저도 항상 쓸 때 이렇게 써요. 저도 닮으면 헷갈리거든요. 순서 맨날. 저도 진짜 이렇게 써요.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근데 나는 존나 공간 지나도 좋고 막 이거 돌려서 보이는 게 내 눈에 너무 잘 보여. 굳이 안 써도 돼. 상관없어. 그래 해도 돼. 알겠어. 그냥 나는 이렇게 안 해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건 안 말려요. 알겠어? 대응관계 봅시다. 6대 X가 8대 Y 6대 X가 Y 대 X 더하기 9 됐어? 8x가 6y 아무거나 두 개 갖다 쓰면 되죠. xy가 6x 더하기 6, 54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 세우면 그래도 풀 줄은 알잖아. 항상 닮음 쓸 때 헷갈릴 것 같다. 무조건 각 표시에서 순서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 쓰고 변 정확하게 길이 다 여기다 쓴 다음에 비례식 세워. 알겠어? 현준아! 알았어 몰랐어? 네. 네가 현준이야? 저 모르는 거 같아요. 현준이가 졸라 많네 진짜. 잘못 들었어요. 현준이가 작구나. 네. 자 마지막 부정방정식. 자 정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부정방정식 자체의 문제로 나올 확률은 크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 방정식 내용 자체가 문제에 쓰이기는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단순히 순수 부정 방정식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아까처럼 문제 중간에 부정 방정식을 껴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부정 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대신 조건이 걸려준다고. 무슨 조건? 정수자연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이 걸린다고. 정수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기본꼴은 항상 기억해라. 이거를 반드시 x, 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만들고 5가 상수 때려주시면 곱이 k가 되는 두 정수 자연수의 조합 만드는 거고. 알겠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완전제곱형,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실수는 0밖에 없다. 전부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더하기 상수의 최대값, 최소값. 맞아. 그 다음 완전제곱식을 못 만드는 경우에, 전부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니? 한 문자 정리, 그 x에 관한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2차 부등식이 생긴다. 부등식 문제로 가는 거죠. 알겠어요? 됐어? 완벽하게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자연수. 뭐 쓸 거야? 판별식. 개수점이 있다, 씨. 아,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거야. 판별식. 저 아이입니다. 어? 네, 아이입니다. 네가 아니라고? 근데 추운데요? 그럼 꺼주시면 안 돼요? M을 수소를 합니다. 무조건 이꼴 만들어야 된다고. 네. 알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맨날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곱해서 무조건 이꼴 만들어야 돼. 됐어? 빼기 1 생겼으니까 여기 4. 뭐 돼요? 4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4. 됐어? 이렇게 가능하고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구할 수 있겠죠? 네. 됐냐? 아니요. 계산 좀 이상하다. 네, 맞아요. 두 개를 왜 더해요? 7 아닌가요? 7인가요? 네? 두 개를 왜 더해요? 여기 이거 빼요. 7이요? M을 없애려고. 알파 베타에 관한 이렇게 생긴 이식을 만드는 거잖아 지금. 지금 무조건 이 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정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 두 정수 자연수식의 두 개의 곱과 1차식의 합을 상수로 만드는 이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이 꼴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꼴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m은 없어져야지. m이 없어져야 되니까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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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주시. 뭐하냐? 네. 뭐해? 그거 뭐야? 저희 수학 수행 평가 점수 몇 점이냐? 줘봐. 안 보이면 안 돼요. 줘봐!
아 진짜 진짜 수학 성적편대 줘야지. 그래서 GOP 선생님 저 조금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몇 점 받겠어? 조금 깎였어요. 몇 점? 저거 뭔데요? 저 100점 만점으로 나오거든요. 네 머리 길이만큼 깎였네. 아이 거의 현재이죠 그거는. 근데 저거 빨리 줘봐. 뭔데요? 뭔데? 근데 평균이 레전드. 이 미래 인생. 평균이 74인데. 현진아 뭔데? 몇 점이야? 60 안 넘어 설마. 60 넘지. 아이씨, 빨리 줘. 몇 점이야? 97? 3점 왜 깎였어? 아. 0.5점 깎였어요. 몇 점? 0.5점 깎였어요. 잘했어. 몇 점 만점에? 50점. 아 선생님 저 그때 그 2.5. 지시 몇 점이야? 아니다, 30점 깎였어요. 몇 점 깎였어? 6점 어? 6점 뭐라고? 6점 5.5점 깎였다고? 94.5야? 너는? 몇점 깎인? 잠시만요. 야 나머지도 수영 다 나왔냐 점수? 제가 안 나왔어. 잠을 풀고는 다 여기 나올 게 있어? 수학 나왔어? 만점 안 왔어. 몇 저는 점이야? 수학 어차피 만점이야. 어차피 만점. 주잖아. 깎였어? 아 몇 선생님. 점? 1점? 몇 점 만점에? 25점? 저 4.5점 깎였습니다. 4.5점 깎였다고? 노원산이야, 노원산. 아 근데 아이 라우시를 밀리네. 그러니까 나 선생님 기사 찾아가지고 한 거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그 등차 등비를 써가지고 2.5점이 깎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멍청해서 2점 깎였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40점 만점이었어요. 40점 만점이라고? 그리고 몇 점을 깎였다고? 0.5점이요. 괜찮아. 저 4점 만점에 7점 깎여 와. 너 사람 새끼가 아니야. 진짜. 아, 아니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상계 나보다 많이 깎여. 너몇 점인데? 40점 만점에 7.5점을 깎였다고? 7점 깎였어요 7.5점 아니고 40점 만점에 7점을 깎였다고? 네 와 82.5랑 똑같네. 1점 만점. 잘 본 거 아니에요? 문제 못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 문제 풀을 연결하죠. 선생님 이거 재탕하는 거예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 정식 뭐가? 선생님 전학원이면 좋겠. 어? 전학원이면 좋겠. 뭔 소리야? 전환근이 적혀 있다고? 아니, 가보고 GOMC 했다며. 어디? 아 어디? 그 내가 그냥 쓴 건데. 엊그저께 만든 건데. 왜 일본신 거예요? 선생님 다시 차리실 거예요 학원? 아니요. 좀 다시 차리시면 제가 일반으로 들어갈게요. 그건 안 받을 거예요. 가보면 쌤 학원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요? 아니, 쌤이 저번에 말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 뭐야, 하셨어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고 수거나 같다고. 넘겨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y 이퀄 얼마가 나온다? 마이 한 7분이 나옵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x 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2x 더하기 1 나오고 x는 완전 제곱식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됐어? 됐어? 네. 그 다음 부등식 제발. 자, 열립부등식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등식은 보통 3-4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이제 연립부등식까지 따지시면 한 7문제 정도까지 나오십니다. 보통 5에서 7문제 사이가 나오게 돼 있고, 자, 일반적인 부등식 제일 기본 1차 부등식 푸는 거 혹은 1차 이하의 부등식 푸는 거 알겠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0.5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기호 포함한 1차 부등식 거의 100%한 문제는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부등식 이용하는 거 마찬가지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 높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풀이,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 범위나 특정 해를 갖는, 알겠어? 2차 부등식의 풀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올 거고, 항상 성립하는 해가 존재하는 혹은 해가 없는 요딴 식의 2차 부등식 문제 마찬가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좀 신경 써야 돼요. 범위가 있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에 대한 얘기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다.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 안에 fx를 표시해 주신 다음에 최대값이 작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이 크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니네들이 제일 잘하는 마찬가지 도형, 그래프, 실생활, 과부종 문제. 알겠어? 과부종 문제 뭔지 알죠? 과부종 문제가 뭐야? 의자. 의자에 앉히는 거, 상자에 포장하는 거 뭐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잡힐 줄 알아야 됩니다. 21번. 야! 절대값 아직도 혹시 못 그리는 사람 있어? 뭘 못 그려요? 뭘 못 그려요? 절대값 그래프 아직도 혹시 못 그리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봐. 서현준, 손 들어봐. 그렇게 딱 두 명이야? 아, 근데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아,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죠. 그쵸? 그럼요. 네. 절대값 3개짜리 꼭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오세요. 저 맨날 그렇게 풀어요. 네.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점 찍는다. 마이너스 콤마 2. 1,4. 어차피 6보다 작다니까 이 사이에 함수 굳이 구할 필요 없다. 1보다 오른쪽, 1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기고 나오고 연산하면 3x 더하기 1. 왼쪽은 벗기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랑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3x 빼기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기울기가 3이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됐어? 됐어? 왜? 생일 때는 어떻게 풀어요? 수익률도 똑같은데요? 마일 집어넣어. 얼마야? 2, 6, 8. 1 집어넣어. 얼마야? 2, 6, 8. 2 집어넣어. 1, 9, 10. 요선에서는 y는 8이고 여기는 기울기 2니까 y는 2x 1,8 지나니까 더하기 6이고 2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 3x 2x x 6x 빼기 2고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얘랑 완전 부호 반대. 됐어? 이래놓고 뭐 얘가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디? y 이퀄 13이면 10보다 위니까 여기 얘와의 교점 찾고 얘와의 교점 찾고 플러스 됐어? 그래서 작거나 같다니까 얘랑 얘 사이 됐어?
부등식 보고 뭐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다항식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부등식에는 결국에 뭐에와 같고요. 방정식에를 알려준 것과 같고요. 됐어. 방정식의 두분을 알려줬다라는 얘기는 인수들을 알려줬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 그리고 부등호 방향을 확인을 해서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까지 잡아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됐어? 그래서 PS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 이퀄 뭐가? 얘가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이 0이다 등을 쓰시면 A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됐어요? 23번 마찬가지 잘 봐라. 갑자기 그 새끼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 네. 내가 지금 너네들 학대를 당하고 있잖아.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다 갔다 와도 돼요. 가라고. 갔다가 돌아와도 돼요. 가라고. 아니 선생님 어른은 학대를 할 때 도움 못 받아요. 네? 어른은 학대를 할 때 도움 못 받아요. 친구냐? 저 새끼가 안 맞아. 그래 진짜. 저 새끼랑 대화를 하지 말아야 잘 돼 있어. 야 제발 엑스플레이션 있다고 아싸리 식세워야지만 이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뭘로 푼다고 그랬죠? 무조건 뭘로 푼다고?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프로 풀고 대부분의 경우에 연립부등식의 문제예요. 곱한 게 양수면 무슨 뜻? 곱한 게 양수다. 둘의 부호가 안 돼요. 같다. 네. 죄송합니다. 됐어? 자,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둘 중 하나를 먼저 잡습니다. fx가 0보다 뭐한 부분? 큰 부분. 다시 얘기하면 x축 방향에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축을 수직선 삼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그 범위 안에서 또 뭘 만족해야 된다고? fx보다 gx가 커야 돼. fx가 어디에 있다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fx가 어디 있다고? 더 위에 있다고. 자, fx가 더 위에 있어. 어디서 위에 있니?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왼쪽. 여기는 전부 다 되네 그대로. 이 범위 안에서 fx가 더 위에 있어. 만나는 위치가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보다 뭐 해야 돼? 오른쪽만 남기고 여기는 없애야 돼.
됐어?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마삼보다 작거나 베타라고 할게요. 그죠? 베타보다 크단데 정수값만 보는 거니까 저 베타는 1과 2 사이의 값 고로 만족하는 x는 정수는 2, 3, 4, 5가 되고 여기는 마오, 마사가 되겠죠. 됐어? 밑에 거 갑니다. fx가 뭐한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먼저 표시해 놓고 그 중에서 fx가 gx보다 작은 부분만 남기고 fx가 gx보다 이 구간 안에서 더 작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시라고. 그게 이 부등식,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됐어? 마찬가지 알파가 마삼하고 마이 사이의 값이니까 정수의 값은 이렇게 세 개로 결정이 됩니다. 제발 알겠어?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보이는 수가 뭐부터? 분모는 0이 아니다부터 됐냐?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분자가 0인 경우는 무조건 성립하며 0이 아닌 경우에 크다. 나눈 게 0보다 크다. 무슨 뜻? 나눈 게 0보다 크다. 무슨 뜻? 곱이 함수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다. 둘의 부호가 어떻다고? 둘의 부호가 어떻다고? 같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어? 마찬가지야. 얘부터 갈게. 0보다 작은 게 편하니까 0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 누구도 0보다 작아야 된다고? gx도 0보다 작아야 돼. 아 여기만 남네. 됐어? 여기 뭐라고? 1에서 3 사이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커야 돼. gx가 0보다 큰 부분 잡아놓고 됐어? 여기서 누구도 fx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만 보라고. 됐니? 최종에는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제발 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연습 좀 해. 식으로 풀다 대가리 터진다. 24번이요. 최고차 함수가 각각 A, B인 두 이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fx와 gx는 x = 3을 축으로 한답니다.
둘 다 축의 위치가 같아.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x 이퀄 3 하나만 나온대. 이거 무슨 뜻이야? 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3에서? 만나기는 만나되 어떻게 만나고 있다? 접하면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접하면서 만나고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부호가 만약에 같다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둘이 부호가 다르다면 꼭지점끼리 이렇게 만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됐어? 얘네 둘이 뭐 할 수도 있니? 일치할 수도 있죠. 됐어?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일치하는 경우에 크거나 같은 부분은 뭐가 되죠?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죠. 됐어? 야, 얘가 fx면 모든 실수, 얘가 gx면 뭐가 되는 거지? x 이퀄 3 한실근이 돼버리는 거지.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 다시 얘기하면 gx가 b의 부호가 양수, a가 음수이면 항상 성립하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죠. 총 25개의 순서쌍이 나옵니다. 알겠어? 됐어? 자, 이 경우에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게 3만 있어야 돼. 누가 fx? 밑에 게 fx, 위에 게 gx여야 되죠. 최고차 앞에서 인수인 안 그렸다.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게 fx, 위에 있는 게 gx면 됐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됐냐? 됐어요? 야, 누구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야? 어떤 게 크기 커? 둘 중에 fx. 이게 크기가 크다고요? 노란색. gx죠. 노란색. 노란색의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 네. 됐어? 얘는 fx의 크기가 더 커야겠죠. 뭐 어쨌든 그냥 손으로 세. 몇 개야? 4, 3, 1, 10개 또는 아까도 얘기했죠. 대소관계가 정해진 양수 몇 개를, 2개를 결정하기만 하면, 대소관계가 정해진 음수 2개를 결정하기만 하면 순서쌍의 개수가 나옵니다. 됐어? 알겠어? 이런 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써먹는 거야. 둘 중에 A, B, 큰 게 무조건 뭐가 된다고? B가 되는 거고, 작은 게 A가 된다고. 손으로 직접 해도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로 내기도 하지만 방고등식이나 학년 쪽의 경우의 수를 계속 녹인단 말이야. 열심히 문제 내놓고 이거 경우의 수 한 스푼 넣어주면 되겠는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집어넣는다고. 왜? 네, 쉬는 시간.
그냥 나가. 한결아, 그냥 나가. 조용히 들으. 나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 그냥 너 쉬고 싶으면 쉬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 들을게. 너와의 대화는 그냥 거부할게 내가. 자, 똑같아요. 야, 여기 지금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의 부등식을 풀면 뭐가 되죠? 마이에서 2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안에 다른 게 들어갔어. 야, 어쨌든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 사이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니까. 들어가는 거 자체가 마육하고 이 사이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그리고 여기서 부등식을 풀면 부동호 방향 반대. 요게 네가 찾는 뭐가 되는 거라고? 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제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똑같아요. 방정식이었으면 얘가 마육이 되거나 얘가 2가 되는, 다시 얘가 마육이 되거나 얘가 2가 되는으로 푸는 거잖아. 부등식이면 얘가 마육하고 2 사이, 그럼 이 들어가는 값이 마육하고 2 사이의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됐어요? 얘가 k제곱 빼기 6k 더하기 4, 얘가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8, k가 0 아니면 2, 0일 때 성립 안 하고 2일 때 성립하네요. k 2. 그 다음 뭐 구하래? 이거에 해 구하래. 야, 원래 fx가 0보다 크려면 마육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얘가 마육보다 작거나 얘가 2보다 크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제발 플리즈 정신 차리고 좀 풀어라. 26.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조건 뭐다? 뭐부터 확인? 차수부터 확인.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한다, 무조건 뭐한다? 그래프 그린다. 그 그래프 상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네가 찾는 범위를 계산한다야. 알겠어요? 27.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최고차항 계수 판별식 0보다 큰 게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존재하는 게 얘네.
알겠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죠. 최고차항 계수 양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라고 제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해가 존재하는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면 사람 아니라고. 알겠어? 표현 A 부등식이다. 해가 존재하도록 0일 때 성립, 0이 아니면 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존재하는 거, 얘만 아니면 돼. 다시 얘기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무조건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됐어? 알겠어? 그 다음 29번이요. 범위가 있대. 그럼 무슨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라고요? 범위가 있는 항상 성립하는 혹은 해가 없는 뭐 일단 부등식 무조건 뭐라고? 수요핑 뭐라고? 뭐라고 이 문제는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범위가 있어. 항상 성립해. 윤다 뭐라고? 몰라요. 몰라요. 살아계세요. 뭐라고? 범위가 있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그래프 최대치라고. 꼭지점 x좌표 주어진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마일에서 미까지 이 보라색 부분이 항상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0보다 아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제일 큰 누구? 최대값이 20-3K조차도 누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야 저 식이 항상 저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그래프와 최대최소 문제라고. 범위가 나왔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프 그리고 최대최소 바로 안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됐어? 물론 나올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만 딱 정형화돼 있는 유형이고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그냥 점수 날라가는 거야. 서기 중2 연필 한 학생에게 3개 주면 5개 남고 과부죠. 부등식 세워야 돼. 4개씩 주면 2명의 학생은 연필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데 학생 수의 최대 최소 학생 수를 놓는다. 연필의 개수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워준다. 됐어? 가부족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를 시킨다.
두 명은 연필을 못 받아. 그럼 남은 몇 명? X명에서 2명 뺀 인원은 연필을 받고 마지막 한 명은 연필을 한 개에서 최대 지금 보면 4개까지 받을 수 있어.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 학생은 연필을 다 받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 개에서 3개까지 받는 거죠. 알겠어? 그럼 또 남은 몇 명? X 빼기 2명 중에 얘 한 명 빼고 몇 명? X 빼기 3명은 전부 몇 개씩? 4개씩 받는 거죠. 그냥 그 연필의 개수는 얘가 1개 받았을 때가 제일 적은 거고 4개 받았을 때가 제일 많은 겁니다. 고로 이 연필의 개수의 범위는 마지막 얘가 1개 받았을 때부터 몇 개 받았을 때까지라고 4개 받았을 때까지라고. 알겠어? 됐어?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부등식을 풀면 연립 부등식을 풀면 x값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도식화해라. 제발 풀리 지읒.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